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53. 아사달은 그림자 못에 다다랐다. 한참 만에야 뒤쫓아온 콩콩이가 행길에서 몇 발짝 들어가지 않은 곳, 가을 풀이 우거질 대로 우거진 곳을 가리키며 여기요, 바로 이 어림이요. 잡고 가던 내 손을 획 뿌리치고 몸을 던지기는 그래 내가 기급절사를 하며 허방지방 뛰어들어 그 치맛자락을 움켜잡으려 했으나 내가 손이 미쳐 닿기 전에 그 몸은 벌써 떨어져 붕덩 하는 소리가 들리었소. 하머하더면 이 늙은 것까지 휩쓸려 들어가 수중 고혼을 지을 뻔하였다오. 에구 원통해라. 에구 불쌍해라. 나는 못뚝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가로 뛰며 모로 뛰며 사람 살리오 소리 질렀지만 이 휘젓한 산골에 어디 니 하나 대꾸나 해주어야지. 콩콩이는 그때 광경을 수단으로 놓다가 흉격이 막힌다는 듯이 잠깐 말을 끊었다. 미친년 본으로 날뛰다가 집으로 올라가서 그 없는 돈을 있는 대로 툭툭 털어내어 군정을 사가지고 횃불에 관솔불에 초롱불에 저마다 들리고 밤새도록 시체나마 찾아보았으나 어디 떠오르기나 해야지. 일찍이만 건져내었으면 그래도 살려볼까 하고 그 애를 썼지만 하늘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지 하고 콩콩이는 못뚝에 펄쩍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치고 엉엉 목을 놓아 운다. 기실 콩콩이는 아사녀가 물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제 집을 향해 소리를 쳐서 그 대감의 구정들을 불러가지고 건져보려고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제 소나기에 쥐었던 큰돈 생길 보옥을 놓친 것이라 그도 애절복통을 하며 서둘렀으나 휘넓고 깊은 못 속에 한 번 떨어진 아사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골이 머리끝까지 오른 판에 또 그 대감에게는 톡톡히 꾸중을 못이었다. 그것 보아! 어디 사람이 없어서 하필 산에 있는 계집을 거천을 한단 말이야. 악착한 일이로군. 이 훌랑은 내 집에 발그림자도 말어. 대감은 매우 역정이 나신 모양이었다. 그렇게 천하절색이라고 입에 침이 없이 칭찬받던 계집을 한번 보지도 못한 것이 앵하기도 하려니와 점잖은 채모에 하인 소시에 오입을 왔다가 이런 망신이 또다시 없었던 것이리라. 콩콩이야말로 꽁 잃고 매일은 벽이 되었다. 크게 먹을 줄 알았던 것이 틀린 것도 원통하거든 제 단골 대감의 노여움까지 사게 되었으니 장래의 밥자리조차 하나를 잃은 것이나 진배 없었다. 셋골 영감이 퉁퉁 부어서 장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술잔이나 얼큰해진 구종들을 호령호령하여 부랴부랴 수레를 타고 돌아간 뒤에 홀로 남은 콩콩이는 분이 턱 밑까지 치밀려 올라왔다. 방정 맞은 년, 베라 먹을 년. 수없이 아사녀에게 욕을 퍼부었다. 어쩌면 남을 요렇게 망쳐주어? 망할 년, 맺힌 년. 제 먹을 반찬도 안 먹고
배를 따고라도 넣다시피 한 것이 치가 떨렸다. 더구나 말짱한 비단옷 한 벌을 결단낸 것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하늘이 아득하였다. 계집년이 고렇게 얌치가 없어 인정머리가 없어. 콩콩이는 내고 또 내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을 아무리 욕지거리를 한들 쓸데가 무엇이랴. 내일 헌하기만 하면 세상 없어도 그 시체를 건져내어 뺨이라도 한번 치고 그 값진 옷을 벗기리라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미 다 휘질러 놓고 게다가 송장에게 감겼던 옷을 벗겨낸다 한들 그리 신통할 것이 없었다. 생각할수록 오장육부가 있는 대로 썩어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날밤을 고스란히 밝히다가 생각 끝에 아사녀에게 남편이 있다던 것이 언뜻 머리에 떠올랐다. 옳지 옳거니 참 그년에게 사내가 있구나. 누웠던 콩콩이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석수장이라도 우습게 할 것이 아니다. 부여라는 그 먼 두매에서 뽑혀오고 답을 둘씩이나 혼자 맡아 지을 적엔 상당한 석수일 것이고 그 상금도 적지 아니할 것이다. 옳다. 그놈에게 물러봤자. 그놈이 무슨 까닭으로 멀리 찾아온 제 계집을 따고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제 계집이 진 밥값을 안 내고는 못 베길 것이다. 어디 이놈 안 내었단 봐라. 콩콩이는 마치 아사다를 대한 듯이 벼르고 뽐내었다. 그래서 날 밝기가 무섭게 콩콩이는 마치 성난 뱀이 지나가듯 쇠하고 길을 쓸며 불국사로 뛰어온 것이었다. 154. 구름 한 점 없는 새맑은 하늘에 갓솟은 불그스름한 햇발이 그 어마어마한 광선의 부채살을 차차 펴기 시작한다. 밤새 풀끝에 깃들인 이슬들은 장차 사라질 제 운명도 모르는 양 소리 없이 굴고 아울리며 더욱 영롱하게 더욱 투명하게 그 좁쌀난만한 몸뚱어리를 번쩍인다. 저 건너 언덕에 우뚝 선 소나무들의 그 촘촘한 잎새로도 가느다란 빛발이 줄줄 새어 흐르다가 어느 결에 그 밑둥이 환해지자 그 기름한 몸이 넙죽거리 엎드려 그림자 못 이짝 저짝을 거의 가로질렀다. 물결은 이 난데없는 검은 그림자에 놀래어 떠다밀듯이 일렁일렁 모여들자 소나무는 물에서 우쭐거린다. 벼랑간 침침하던 물 얼굴에 눈이 부신 금줄이 섰다. 처음에는 주붓하던 그 폭이 넓게 어란을 잡아 나가는 대로 금실 은실이 겹겹으로 얽히고 설키고 휘돌고 감돌고 수없는 별들이 뭉치 덩이덩이 뛰는 양 넘노는 양 춤추는 양 바그르르 헤어지는가 하면 출렁출렁 모여든다. 갈매기 몇 마리가 그 흰 나래를 더욱 희게 번득이며 너울너울 물얼굴을 스쳐나는 것은 금빛으로 춤추는 물꽃을 고기만 여겨 좋아 먹으려는 탓이리라. 이웃 동네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몇 가닥 떠올라 수멸수멸하는 물속에서 토막토막 끊어져서 안개처럼 서리었다가 사라진다. 목가의 아침, 아사달은 넋이른 사람 모양으로 섰던 그 자리에 한동안 그린 듯이 서 있다가 지척지척 발길을 옮겼다. 그는 암만 해도 아사녀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콩콩이가 아무리 죽었다고 슬퍼하고 푸념을 하여도 종시 고지 들리지를 않았다. 아사녀가 서랍을 와서 죽다니 말이 되느냐? 내 있는 지척에 와서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 고생한 원정도 들려주지 않고 그 안타까운 하소연도 일러주지 않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 얼마나 더 장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된 모양을 보여주지 않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 먼 길에 나를 찾아오느라고 그 파리해진 얼굴을, 그 저는 다리를 보여주지 않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의젓한 그 여건을, 그렇게 차근차근한 그 여건을, 그렇게 나이보다 숙성한 그 여건을, 얌전한 그 여건을, 사랑 많은 그 여건을 나를 버리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설령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필 대공의 마지막 손을 뗀 어젯밤에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리움도 끝이 나고 기다림도 마감한 하필 어젯밤에 죽음의 길로 나아갈 까닭이 있느냐. 거짓말이다. 멀쩡한 거짓말이다. 아사녀는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있다. 이 휘넓은 못둑 어디에서 어릿거리고 있다. 오직 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발이 자무는 풀을 봐라. 어디 아사녀가 죽었다고 속살거리느냐. 저 넘노는 금물결 은물결을 봐라. 어디 아사녀가 죽었다는 흔적이 있느냐. 저 하늘을 봐라. 어제와 꽃같이 푸르지 않느냐. 저 햇발을 봐라. 어제와 꽃같이 밝지 않느냐. 그런데 아사녀만 죽어. 안 될 말, 안 될 말. 아사달에 미친 듯한 꿈꾸는 듯한 발길은 못둑을 걷고 또 걸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기어코 아사녀를 찾아내고야 말려는 것처럼. 저것 봐. 큰일 났네. 큰일 나. 다리를 뻗고 앉아서 넋두리를 넣어가며 아주 법자로 울고 있던 콩콩이는 울음을 그치고 중얼거렸다. 아직도 우느라고 핏발선 그 눈에는 무서움의 그림자가 떠돌았다. 어쩌면 그 걸음걸이까지 부부끼리 저렇듯이 닮았을까. 고개를 옆으로 기우뚱하게 타라매어 연송 목과 뚝을 번갈아 보고 가는 꼴이란 어쩌면 천연 제 계집 같을까. 암만 해도 제 계집 홀령이 뒤집어 씌인 것 같은데 저러다가 아주 미치지나 않을까? 콩콩이는 무서운 중에도 제 찾을 것을 못 찾을 것이 걱정이었다. 혈마, 사람이 간대로 미치기야 할라고. 아무튼 연놈이 다 불쌍은 하군. 하고 동안이 떠서 눈앞에 아물아물하게 보이는 아사달의 지척거리는 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몸을 털고 일어났다. 저렇게 미친증이 날 적엔 하루 이틀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돼. 미친증이 가라앉기 전엔 막무가내야. 곁에 사람이나 있는 듯이 제가 저를 타이르고 시장기가 나서 제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155. 해돋을 역부터 시작한 아사달의 헤매는 발길은 해가 떨어져도 멈출 줄 몰랐다. 거의 10리나 되는 못둘레를 쉼없이 끊임없이 돌고 또 돌았다. 노정으로 따져보면 7, 80리도 넘으련만 그는 다리 아픈 줄도 몰랐다. 온종일 고스란히 굶었으되 시장한 줄도 몰랐다. 이 편 두 개 와보면 저편 뚝 우거진 풀잎들이 흔들흔들 흔들리는 것이 궁금하였다. 앞 편죽으로 돌아보면 뒤 편죽에 얼음얼음하는 소나무 그림자가 수상하였다. 이짱못 기슭에서 물결이 출렁하고 보라를 날리며 무엇이 솟구쳐 오른 듯하여 줄다름을 치면 저 멀리 허덕버덕 옷자락 같은 것이 떠내려 간 것만 같았다. 밤이 되었다. 한가위 무렵에 밝은 달이 어젯밤과 같이 떠올랐다. 아무리 밝아도 달빛은 꿈결 같다. 한 바퀴, 두 바퀴,
아사달의 소매에 촉촉히 이슬이 내렸다. 그의 발길은 허청거린다. 그의 눈길도 허청거린다. 사르락 사르락 치마 끄는 소리가 분명 등 뒤에서 났다. 그가 고개를 돌릴 겨를도 없이 개 있을 아사녀가 안개자락 모양으로 사라지기는 사라졌으되 그 사라진 자취가 아리숭아리숭 남은 듯하다. 아사녀. 아사달은 소리내어 가만히 불러보았다. 네, 예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하면서 아사녀는 자기 가까운 그 어디서 손을 내저 보일 것만 같다. 숨소리를 죽이고 풀 속에 숨었을 것만 같다. 나무 뒤에 붙어 섰는지도 모른다.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은 또 한 번 불러보았다. 은빛으로 번쩍이는 물꽃 사이로 아사녀가 상글에 웃는 얼굴을 나타낸 듯 싶었다. 아사녀, 아사녀. 허방지방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한 줄기 투명체 같은 아사녀는 물 위를 얼음 지치듯 하여 저 건너 능수버들의 늘어진 가지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완연히 물 위에 아사녀의 발자국이 남은 양 물결은 그 자국대로 파인 자리를 메우려는 것처럼 찰랑찰랑 구비를 치는데 그 늘어진 버들가지는 사람을 숨기느라고 휘영휘영한다.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은 10번도 20번도 더 가본 거기를 쫓아가기에는 지친 듯이 건너다 보고만 불렀다. 아니나 다를까. 나, 예 있어요. 나직한 목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건너온 순간 아사녀는 그 버드나무 밑둥을 기대고 뚜렷이 그 안타까운 모양을 나타내었다. 그 고개를 다소곳하고 있는 양이 마치 그들이 마지막으로 작별할 적 슬쩍 눈길만 오간 그때 그 모양과 꼭 같았다. 그리고 저 수양버들도 갈 데 없이 자기네 집 들어가는 모퉁이 개울가에 서 있는 그 수양버들과 같았다. 아사달은 지금까지 들고 다니던 마취와 정을 허리춤에 꽂고 그 수양버들을 향해 줄다름질을 쳤다. 막상 그 늘어진 가지를 휘어잡을 째엔 누렁누렁해진 그 좁직한 잎사귀를 뚫고 달빛만 유난스럽게 아사달의 눈시울 속으로 기어든다. 난 얘 있는데 왜 거길 가셔요? 눈을 돌리자 아사녀는 바로 물가에 외로이 서서 아사달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 얼굴찌는 자기가 아사녀의 얼굴을 보던 가운데 가장 의젓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였다. 이번에야말로 영절스럽게 나타난 이 얼굴을 또 놓칠까 두려워하며 가만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들어갔다. 이번이야말로 아사녀도 그린 듯이 서 있을 뿐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두 간, 한 간, 그들의 동안은 좁아들었다. 인재야 하고 아사달은 아사녀를 덥석 부둥켜 안았다. 그 순간 아사달의 불같이 뜨거운 뺨에는 차고 단단한 그 무엇이 선뜻하고 부딪혔다. 그것은 돌이었다. 몸집과 키가 천연 아사녀만한 돌이었다. 한때의 환각은 깨어졌지만 한번 머릿속 깊이 새겨진 아사녀의 환영은 지워질 까닭이 없었다. 아사달의 눈에는 그 돌에 아사녀의 모습이 그리기나 한 듯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아사달은 허리춤에 꽂았던 마취와 정을 빼어들었다. 그는 당장 나타난 제 아내의 환영을 그대로 돌에 새기기 시작하였다. 156. 주마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내일 모레면
아사달과 두 손길을 마주잡고 곱다랗게 자취를 감출 수 있었거늘 하필 오늘 밤으로 그 일이 탄로가 날 줄이야. 내일로라도 아버지가 아시기만 하면 제 목숨은 연기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틀 말미를 어머니에게 청하였던 것이다. 사초 부인도 아무리 달래도 타일러도 도무지 딸의 뜻을 빼앗지 못할 줄 깨닫자 흉격이 미어지나마 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눈앞에 참혹한 꼴을 보는 이보다는 얼마나 나은지 몰랐다. 이왕지사 틀린 일이라면 그 지긋지긋한 비극을 하루라도 연기를 하는 것이 그도 원하는 바였다. 하루 이틀 끄는 동안에 혹은 무사타첩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는 암만 해도 이런 비참한 사단이 벌어지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금이야 오기야 귀히 길러낸 딸이 설마 불길에 생목숨을 태우게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그렇게 귀히 될 줄 알았던 주만이가 석수장이에 첩이 되어 남의 뒷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지를 않았다. 제가 아무리 고집을 세워도 경신에게 시집을 가고는 말려니 하는 터무니없는 희망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 아침 아버지가 다시 물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달도 밝고 해서 제 동무의 집에 놀러를 갔다가 바람을 쏘이고 감기가 몹시 들어 몸져 누워있다고 꾸며대기로 모녀간에 작정이 되었다. 이튿날이 되었다. 주마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송구한 마음으로 오마조마 무서운 제 운명을 기다려 보았으나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다. 기실 유종은 한가위 명절차비 까닭에 그날은 일찍언이 조회에 들어가게 되고 파조에 나오자 경신의 형제가 또 찾아왔던 것이다. 금량상은 제 아우를 필두로 여러 낭도를 데리고 이번 명절의 큰 모임에 궁술과 검술을 빛내기 위하여 상경한 것이었다. 큰 손님을 맞이하여 집안은 다시 벅적 괴었으나 그래도 사초 부인은 틈틈이 별당에를 와서 주만에게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부탁하였다. 금량상 형제에게 보이려고 아버지께서 언제 주만을 부를지 모르는 까닭이었다. 경신은 다시 유종의 문에 발을 들여놓아 주만을 괴롭게 할 것을 꺼리었지만 제 형이 끄는 바람에 아니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주만도 이런 판에 몸을 빼나갈 수도 없었다. 이번 찾는데 자기가 또 없었다가는 참으로 무서운 사태는 벌어지고 말 것이다. 얼른 부르기나 해서 제 할 구실을 치르기나 해버렸으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겠는데 해가 떨어져도 부르러 오지를 않았다. 주만은 안절부절 못하였다. 아사달이 오늘이라도 길을 떠난다고 하였는데 암만 기다려도 내가 오지를 않으니 혼자서 발정을 하지나 않을까. 일일이 상추같이 제고장 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가 아닌가. 그가 혈마 그럴 리야 있을까. 그렇게 떡 먹듯이 언약을 해놓았는데 나를 버리고 혼자 가실 리야. 생각하고 스스로 안심을 해보려 하였건만 애가 키이고 마음이 졸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밤이 되었다. 암만 해도 조마증이 나서 참을 수 없었다. 입대까지 부르시지 않으니 오늘 밤 안으로는 찾을 것 같지 않아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을 때 벼랑간 손님을 나와 보이라는 정갈이 왔다. 초저녁까지 양상이 데리고 온 낭도들을 대접해 보내고 형제만 남게 되자 유종은 딸을 부르러 보낸 것이었다. 주마는 사랑에 나가 먼저 양상을 보고 절을 하매 양상은 일어나 맞절을 하였다. 여보게 어린 것 절을 그냥 받으실 게지 맞절이 무엇인가.
유종은 오래간만에 막역의 친구를 만나 매우 유쾌한 모양이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장내 재수 씨의 저를 어떻게 앉아서 받는단 말인가? 하하. 양상도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와 음성도 천연 아우와 같았다. 그 장내 재수 씨란 말에 주만의 귀는 따가웠다. 경신이 너는 벌써 이 아가씨가 초면이 아니겠구나. 하고 양상은 경신을 돌아보고 웃었다. 주만이가 들어오자 한 옆에 비켜섰던 경신은 어색하게 웃어 보이었다. 주만은 차마 눈을 들어 경신을 볼 수가 없었건만 얼른 보기에도 그의 자기를 보는 눈엔 애연한 빛이 가득히 차 있었다. 단 며칠 안 되는 사이에 몹시 파리해진 주만의 얼굴을 보고 그는 매우 놀란 까닭이다. 주만은 이내 몸을 일으켜 내빼 나왔지만 그 짧은 동안에도 그의 등은 흠빡 젖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괴롭고 어색한 순간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157. 경신 형제 앞을 물러나온 주만은 무서운 고역이나 치르고 난 것처럼 한동안은 몸과 마음이 얼얼하였다. 한번 불리어 갔다 왔으니 이 밤으로 또 찾지는 않으리란 생각이 들자 그는 부랴부랴 간단한 행장을 수습하였다. 행장이라야 옷 한 벌 입고 가면 고만이요. 놀이개 보물 같은 것은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 골라서 몸에 지니었다. 인제는 영 이별이구나 하매 새삼스럽게 방 안을 휘 둘러보이었다. 막 방문을 열고 나오려 할째 뜰 앞에서 인기척이 났다. 주만은 깜짝 놀랐으나 그것은 다른 사람 아닌 딸의 장례를 걱정하는 사초부인이었다. 주만은 한옆으로 이런 경우에 나타난 어머니가 한없이 민망하였으나 한옆으로는 이제 한번 떠나면 다시 못 배울 자정 깊으신 어머니를 배웠고 마음속으로나마 작별을 여쭙게 되는 것이 한결 섭섭한 정을 풀어주는 듯도 하였다. 사초부인은 나들이 옷을 입은 딸을 보고 질색을 하고 말리었다. 이 아슬아슬한 고비에 경신 형제가 찾아온 것은 하늘이 도우신 개라는 둥. 내가 경신을 보고 아무리 아사달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하더라도 경신이가 다시 올 적에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둥.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는 끝끝내 너를 아내로 삼을 작정이니 너만 고집을 세우지 않으면 일이 올곧게 되지 않겠느냐. 두 말도 말고 시집을 가게 하여라. 그 아사달이란 사람도 너만 가지 않으면 기다리다 못하여 제 아내를 찾아갈 것 아니냐. 제발 이 늙은 부모를 버리지 말아다고. 사초부인은 암만 해도 단념을 못한 듯 또 아까 말을 되풀이하였다. 주만은 굳이 어머니의 말씀을 반대하지도 않았다. 지금 와서 반대를 하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었다. 무남 동녀 외동딸을 영구히 잃게 되는 어머니의 심정, 중언부언하는 어머니의 정국을 생각하며 주만의 가슴은 쓰라리였다. 늙은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마지막 부탁엔 여무지게 마음을 먹은 주만에게도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걷잡기 어려웠다. 밤이 이슥하여 자시가 지나고 축시가 지나도 사초부인의 긴 푸념 잔 사설이 그치지 않았다. 듣기만 하고 있는 딸을 보고 사초부인은 적이 안심이 된 듯 새벽녘에는 그대로 쓰러져서 고단한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저는 가요. 가늘게 코까지 고는 어머니의 뺨에 살그머니 제 뺨을 대어보고 주만은 몸을 일으켰다. 그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자욱을
가까스로 떼어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왁자지껄하게 털이도 깨울 수 없고 또 털이를 데리고 갈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 말도 끌어내올 수 없어 그는 혼자 걸어서 불국사를 향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새벽달은 밝아서 길은 어둡지 않았으나 어쩌면 걸음이 이렇게 더딜까. 마음이 급할수록 길은 더욱 늘어나는 듯 말을 탔으면 벌써 들어갔을 텐데 반의 반절도 못 온 듯 하였다. 길가에 행인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주마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줄다름을 쳤다. 하하 내어뿜는 그의 숨길은 유리 같은 맑은 공기에 안개처럼 서리었다. 이 밤이 새기 전에. 주마는 다름박질을 하면서도 속으로 내고 또 내었다. 이 밤이 새기 전에 이 서라벌을 떠나야 한다. 어머니 잠 깨시기 전에, 아버지 아시기 전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주만이가 불국사 대문을 두드릴 때에는 밝은 달빛도 희미하게 스러지며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문지기가 먹은 간이 있어서 잠결에도 주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얼른 대문을 열자 주만은 쏜살같이 달려들어갔다. 등 뒤에서 문지기가 자기를 부르는 듯도 하였지만 주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사달의 처소로 달리었다. 닫혀진 덧문을 두드리며 아사달님, 아사달님 미리 불러서 선통을 하였건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아직 주무시나? 주만은 혼자 속살거리고 문을 덜컥 열었다. 아사달이 누워있을 자리에 아사달은 없고 비어있었다. 웬일일까? 주만의 가슴은 까닭없이 내려앉는다. 운목에서 자던 차돌이가 인기척에 놀라 일어났다. 아사달님이 어디 가셨느냐? 주만은 급하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어제 나가신 뒤로 들어오시지를 않아요. 차돌은 졸린 눈을 비비며 대답하였다. 응? 어제 나가 안 들어오셨어? 주만의 눈은 호동그래졌다. 그러면 나를 버리고 혼자 발정을 하였는가? 158. 아사다리가 어제 나가 아니 들어왔다는 차돌의 대답에 주만에 서 있는 자리는 지동이나 일어난 듯 술렁술렁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래, 너도 어디 가신지를 모른단 말이냐? 주만은 핑핑 내어돌리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재쳐 물었다. 글쎄시오, 가실 때는 별로 없으신 어른이라 일이 끝났으니 어디 서울 구경이나 가신 줄 알고 고대 돌아오실까 하고 왼종일 기다려도 오시지를 않아요. 차돌의 대답도 모호하였다. 그러면 부여로 가신 것 아니냐? 주만은 제 마음에 먹은 대로 쏘아보았다. 연장과 행리도 안 챙기시고 길을 떠나실 수야 있겠습니까? 소승은 혹시 구슬아가씨 댁에나 들르셨나 하였지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 해도 아이는 아이다. 이런 어림없는 수작이 또 어디 있을까? 그가 우리 집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작히나 좋을까? 암만 해도 혼자 발정을 한 괴로구나. 내가 굳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행장도 꾸리지 않고 아무도 몰래 슬그머니 길을 떠나버린 괴로구나. 이럴 줄 알았더면 하늘이 무너져도 어제 올 것을, 당장 일이 탄로가 나서 곧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얼굴이 남아 한 번 더 보았을 것을. 주만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문지기의 소리가 났다. 구슬아가씨, 여기 계십니까? 아사달님이 아직 오시지를 않으셨죠? 주만은 귀가 번쩍 뜨였다. 펄쩍 방문을 열고 그럼 대사는 아사달님의 간 곳을 알으시오? 네,
대강 짐작은 합니다마는 아까 들어오실 때에도 그 말씀을 여쭈려니까 하도 빨리 가셔서 소승의 부르는 소리도 못 들으시는 듯 합디다. 그렇게 급하십시오? 허허. 남은 속이 졸여서 죽겠는데 문지기는 능글능글하게 웃는다. 아사달님이 어디로 가셨소? 빨리 말을 하오. 주마는 초조한 듯이 서둘렀다. 그 어른 간대는 소승밖에 아는 이가 없지요. 문지기는 주만의 앞에서는 아사달을 깎듯이 위에 올렸다. 불국사의 승려가 수백 명이 들끓지만 사람 들고 나는 거야 아는 놈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첫째, 그 어른을 모시고 있다는 이 차돌이란 놈도 그 어른 가신 곳은 모르니. 문지기는 쓸데없는 딴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래, 어디를 가셨소? 얼른 일러주오. 글쎄 올시다. 그것 일러드리기야 어렵지 않지만 소승은 그 어른 때문에 까닭없는 말까지 듣고 또 이번에 그 어른 간 곳을 일러드렸다가 하고 매우 난처한 듯이 주저주저하며 그 뻔뻔한 머리를 극적극적한다. 주마는 문지기의 뜻을 알아차렸다. 재빠르게 황금 가락지를 빼어 넌지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 이건 너무 황감합니다. 일러드리고 말곱지요. 그 어른은 그림자 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림자 못? 그림자 못엔 왜 가셨을까? 그 까닭은 소승도 잘 모릅니다. 문지기는 아사달의 아내가 찾아왔다가 그 못에 빠져 죽었단 말은 차마 하기 어려웠다. 어제 아침 새벽같이 웬 늙은 여편네가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로 그 어른을 모시고 갔는데 곁에서 듣자 하니 그림자 못으로 가는 듯합니다. 그러면 대사가 그 못을 잘 아시겠구려. 같이 좀 가실 수 없을까? 소승이 모시고 가도 좋지만 저 차돌이란 놈도 길을 잘 압니다. 저 애를 데리고 가시죠. 문지기는 딱장대 콩콩이를 또 만날까 겁이 나서 꽁무니를 빼었다. 주마는 차돌을 재촉하여 부랴부랴 그림자 못으로 달렸다. 못가가 워낙 휘넓어서 한눈 안에 거둘 수도 없거니와 셀력과 아침의 어림을 뒤덮는 젖빛 안개가 뽀얗게 끼어 얼른 아사달의 모양이 띄지 않았다. 어디 여기 계신가? 주마는 차돌을 돌아보았다. 차돌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더니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전연 아사달님의 돌 쪼으시던 소리 같군요. 주만도 걸음을 멈추자 고요한 공기를 흔드는 귀에 익은 소리를 몰라들을 리 없었다. 소리나는 곳으로 쫓아 들어가매 저만큼 못둑 아래 해실해실한 안개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어릿거리는 것이 보이었다. 주마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보다 더 반가웠다. 그는 진동 한동 뛰어갔다. 몇 걸음 남겨놓지 않고 소리를 쳤다. 아사달님! 아사달님! 꽤 크게 지른 소리였지만 아사달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주만도 나는 듯이 못둥 밑까지 내려와서 아사달의 곁으로 바싹 다가서며 거의 귀에 대다시피 하고 아사달님! 아사달님! 또 한 번 불렀건만 아사달은 들은 척도 않고 정과 마치만 번개같이 놀리었다. 차돌은 아사달과 주만이 만나는 양을 먼 빛으로 바라보자 살그머니 제 갈대로 가버렸다.